선생님은 4시간 하면 참을만 하지? 얘는 6시간에 6시간에 얘는 6시간 지구과학 붙어갖고 물, 화학, 물리까지 하더라고. 시원이는 2시간 하니까 괜찮아? 너 시원이는 뭔 선택했어? 물화생이야? 명성이는? 물아지요. 물화지? 너도 물화지지? 자 보자. 힘이란 거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 힘은 벡터량이다. 뭐냐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나타나. 크기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향은 부호로 나타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원래 방향은 진짜 많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취급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지에 있다가 힘받아갖고 움직이지. 그쪽이 플러스 기준 방향이고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야. 이번에도 여기 있다가 힘받아갖고 움직이지. 이쪽이 플러스고 기준 방향이고 반대가 반대 방향이야. 그러니까 우리 물리원에서는 직선 운동만 취급해. 이게 물투 가면 이제 공간을 취급해. 갖고 복잡해지는 거지 어려워지는 건 아니야. 복잡한 게 어려운 거라고? 똑같은 말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스칼라량 크기만 나타내는 단위를 취급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나타내는 벡터량을 취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속력은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야. 속도는 뭐야? 어느 방향으로의 물체의 빠르기야. 그러니까 속력은 크기만 취급한다면 속도는 뭐야?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지? 그러면 힘의 정의가 뭐냐? 힘은 F로 나타나.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물리 현상은 힘 때문에 나타나. 힘 때문에. 거의 힘 때문에 나타나. 네. 이해됐어? 근데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인데 우리가 여기서 힘을 논할 때 뭘 논하냐 얘들아. 봐봐. 힘이 작용 안 한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힘은 무조건 작용해. 근데 뭐가? 합력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 합력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알짜힘이라고 불러. 실제로 진짜로 작용하는 힘, 순수하게 작용하는 힘. 그래갖고 알짜힘이라고 불러. 근데 합력이란 건 뭐냐? 물체에 얘가 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이걸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낸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합력이라고 해요.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5N, 왼쪽으로 5N입니다.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했잖아. 방향이 있으니까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해요. 합해봐. 0이잖아. 합력이 0이잖아.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효과가 똑같아. 그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없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원아? 정지한 놈은 계속 정지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없으니까. 운동한 놈은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으로. 이걸 5자로 치면 등속도 운동이야. 속도에는 크기하고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해?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정지하려는 관성,
현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을 정지 관성이라고. 앞으로 정지하고 등속 나오고 합력보다 0이다. 정지하고 뭐가 나온다고? 등속 나오면 문제에서 합력보다 0이다. 무조건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응? 정지하고 등속은 뭐라고? 합력이 0이야. 그래갖고 이게 운동관성이다. 근데 관성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야. 야, 강호동하고 선생님하고 똑같은 동력으로 달리다가 멈추려고 그래. 누가 더 멈추기 힘들어? 강호동. 왜? 질량이 크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이 커. 선생님도 문제에서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야,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 관성은 뭐에 비례한다고? 질량에 비례. 이해됐어? 이거? 이해됐어? 태윤이도? 시온이도? 그러면 힘이 작용한다. 그러면 합력이 영향 안 해. 야, 그러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해. 그러면서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속도 변화가 생겨. 이게 뭐라 그래? 가속도라. 무슨 운동한다?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 운동.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이거는 운동 제2법칙인 뭐의 법칙이야? 가속도의 법칙이야. 무조건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속도 변화량이 생겨. 시간에 따라. 이걸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걸 가속도 운동이다. 근데 이때 가속도는 악셀레이션 해갖고 A로 나타나요. 가속도는 누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요. 힘하고 크기,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가속도가 생겨요. 그래갖고 가속도하고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해요. 근데 가속도는 힘을 받아서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를 원하는 거야. 근데 관성은 질량에 비례해가지고 상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하고 질량은 변화를 원하는 거하고 변화를 원하지 않는 거하고 무슨 관계냐? 서로 반비례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하고 힘은 비례하고 질량은 반비례한 거야. 그 유명한 운동방정식 파마 F분의 A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이게 힘과 운동의 관계야. 그럼 보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자? 알짜 힘을 보자. 알짜 힘이 뭐라 했어? 순수하게 작용하는 힘, 네포스라고 해. 영어로. 그래갖고 순수하게 진짜로 작용하는 힘. 그래갖고 다른 말로는 합력이다. 합력이야. 그래갖고 뭐라고 나오냐면 알짜 힘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이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 이게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했을 때 한 힘의 효과로 나타나는 게 뭐다? 합력이야. 한 힘의 효과로. 그럼 합력을 구해보면 힘은 아까쯤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진다 했지. 크기하고 방향 다 고려해줘야 돼. 그럼 첫 번째 봐봐. 알짜 힘 구하기. 힘의 합성에서 힘의 합성에서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더해주면 돼. 그리고 방향은 그 힘의 방향, 힘이 작용한 방향이고 더해주면 돼. F는 F1 플러스 F2 하면 돼. 이해됐어? 근데 반대 방향으로 두 힘이 작용해. 그러면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줘. 그리고 큰 힘의 방향이 그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합력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F1하고 F2 중에서 누가 더 커? F1이 크지? 그러면 합력의 F는 F1 빼기 F2야. 그리고 F1의 방향이 힘의 방향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셋 이상이 작용하면 합력이 합력을 해야 돼. 야, 같은 방향의 힘은 더해주고,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주면 돼. 그래갖고 큰 힘의 방향이 힘의 방향인 거야. 봐봐. F1하고 F3하고 같은 방향이지. 그럼 더해줘. 근데 F2는 반대 방향이지. 그걸 빼줘. 그리고 F1하고 F3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알짜임의 운동 상태가 있다. 알짜임과 운동 상태. 알짜임과 운동 상태는 크기뿐만 아니라 뭣도 고려해야 된다고? 방향도. 봐봐. 자,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야.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한다. 이해됐어? 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지? 봐봐. 우리가 가속도란 건 뭐냐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입니다. 힘이 작용하고 속력이 빨라지든지 속력이 느려지든지 시간당. 여기서 삼각형은 델타야, 변화량이야. V는 속력, 벨로시티야. 이게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야. 응? 근데 가속도도 벡터량이야. 크기는 속도 변화량이야. 가속도가 1m/s 제곱이야. 1초에 1m/s씩 빨라지는 거야. 가속도가 2m/s 제곱이야. 그러면 속력이 2m/s씩 빨라지는 거야. 야, 가속도가 클수록 속도 변화량이 크잖아. 그리고 도는 뭐를 매할까? 방향은 속도의 증가입니다. 만약에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봐봐. 가속도에서 플러스는 증가하는 거야. 마이너스는 감소하는 거야. 근데 플러스에서 증가하려면 플러스가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봐봐. 0에서 플러스 10이 돼봐.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10이니까 증가해. 플러스야, 가속도가. 이해됐어? 근데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감소해야 되지. 봐봐. 마이너스 10에서 0이 돼봐. 그럼 플러스 10이지. 그러니까 플러스인 거야. 플러스인 거야. 봐봐. 이해돼야 안 돼? 봐봐. 선생님 뭐라 했어? 가속도에서 플러스는 증가라고 그랬어. 응? 근데 플러스가 되려면 플러스가 증가해야 돼. 0에서 10이 돼봐. 플러스 10이 되잖아.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감소해. 마이너스 10에서 0이 돼봐. 플러스 10이 되잖아. 그럼 둘이 가속도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감소에서는 플러스가 감소해야 돼. 플러스 10에서 0이 돼봐. 마이너스 10이 되잖아. 이해됐어?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마이너스인 거야. 이런 거야. 근데 봐. 첫 번째,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 내가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밀어줘. 그러면 속력이 어떻다? 운동 방향은 안 변하지. 속력만 빨라지지. 크기만 변하는 거야. 봐봐. 첫 번째,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알짜 힘을 주면 속력은 빨라진다. 운동 상태 변화가 속력만 빨라져. 근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알짜 힘을 주면 내가 이쪽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쪽 반대쪽으로 힘을 줘. 그러면 내 속력은 뭐야? 느려지지. 이해됐어? 그리고 야, 운동 방향으로 수직으로 힘을 주지. 그럼 뭐 한다? 뭐 한다? 속력은 그대로.
방향이 변해. 무슨 운동이 되어버린다. 등속 원운동이 되어버려. 봐봐. 야, 물체를 갖다 실을 매달아 돌려. 그러면 이 물체를 원운동 시키는 힘은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야. 이게 일정하다면, 야, 실을 놓지. 그러면 이렇게 나가. 아니야. 어디로 나가? 접선 방향으로 나가.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뭐니? 수직이지.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한단 말이야. 등속 원운동은 뭐는 일정이야? 등속, 속력을 일정이야. 근데 매점마다 뭐가 변해? 방향이 변해. 방향이 변해. 아, 여기서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 이쪽이죠. 여기서는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면 야,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다.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다. 아니야. 속력과 방향 중에 하나라도 변하지.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야. 그래서 구심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봐봐. 등속도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속력, 방향도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등속으로 가고 있지. 이게 등속도 운동이야. 근데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할지 몰라도 방향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은 아니야. 뭐야?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하지. 둘 다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하지. 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봐봐.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알짜힘을 받으면 속력은 변하지 않지만 운동 방향만 변하는 등속 원운동을 한단 말이야. 세 번째는 등속 원운동에 대한 설명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알짜힘이 0이면 선생님 뭐라 했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했지. 운동 상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앞으로 정지하고 등속 운동이 나오면 합력은 뭐다? 0이다. 응? 0이다. 알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끝났어? 명승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보자. 이제 돌림이를 보자. 이제 이건 안 찍어도 되겠지? 이해했지? 이제 돌림이를 보자. 책 10페이지의 중간쯤에 이제 돌림임이 나왔지. 자, 돌림임은 보자. 돌림임은 선생님 말했다. 얘 힘이 아니에요. 힘은 아니야. 끝에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돌아가게 만드는 힘인가봐 하고 착각한다고. 착각을. 근데 힘은 아니야. 힘은 아니야. 회전 효과만 발생하게 하는 거야. 회전 효과만. 봐봐. 돌림힘의 정의는 그거야. 앞으로 이렇게 을자 비슷하게 쓸 거야. 이걸 영어로는 토크라고 해. 토크라고 해. 영어로는 토크라고 해. 그러면 봐봐. 얘가 돌림힘이 작용하면 힘의 회전 효과, 힘에 의한 회전 효과가 생깁니다. 힘에 뭐가 생긴다고? 회전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돌림힘을 다른 말로는 토크, TOR
QUE야. 또는 힘의 모멘트라고 해요. 포스라고 한다. 토크 또는 뭐라고 부른다고? 앞으로 힘의 모멘트라고 부른다. 근데 주로 토크로 불러. 토크로 불러. 어? 근데 분명히 말한다. 돌림힘의 특징이 있어. 특징은 야, 돌림힘은 힘이 아니다. 힘이 아니야. 왜 힘이 아니에요? 힘이라고 붙었잖아요. 봐봐. 뭐냐면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이해되니? 야,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근데 돌림힘은 뉴턴 곱하기 미터야. 그러니까 단위가 틀리잖아. 그럼 힘이 아닌 거야. 힘에 의해서 회전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다? 돌림힘인가? 즉 돌림힘은 뭐냐면 정의가 뭐냐면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얼마나 잘 회전하는지를 뜻하는 거야. 이해되니?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얼마나 잘 회전하는지, 회전 효과가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를 뜻하는 거야. 힘은 아니야. 그리고 야, 그러다 보니까 돌림힘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했어? 토크라고 그랬지. 토크가 크면 돌림힘이 크니까 물체가 회전을 잘한다. 그리고 토크가 0이면 물체가 회전을 안 하는지. 즉 토크가 돌림힘을, 그러니까 돌림힘이 크면 회전 효과가 큰 거야. 잘 회전하는 거야. 근데 토크가 크면 따라서 물체가 회전을 잘 하는 거야. 토크가 0이면 돌림힘이 0이니까 회전해야 안 한다.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토크는 분명히 말하다 힘 아니야. 회전 효과야. 그럼 보자 이제. 돌림힘은 봐라.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야. 돌림힘의 발생은 봐라. 회전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했을 때 돌림힘이 발생하여 물체가 회전한다. 봐봐. 따라서 돌림힘의 공식이 있어 있구나. 야, 우리가 제일 많이 돌림힘을 볼 수 있는 게 문이야. 문을 잡아당기지. 우리가 힘을 줘하고 잡아당기지. 그럼 어떻게 문이 이렇게 회전하잖아. 회전 효과가 생기잖아. 돌림힘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우리 문이야. 문에 이렇게 내가 문에다가 여기 경첩이 있고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내가 손잡이에 수직으로 힘을 주지. 그럼 문이 열리고 닫혀. 회전효과. 돌림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때 봐라.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이걸 지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선을. 야, 태연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잠오지. 하나 먹을까? 이거 홀수 중에 맛있는 거야. 제일 라임 맛이다. 야, 시원이 좀 먹을래? 이거 맛있어. 홀수하고 틀려. 일반 홀수하고 틀려. 맛있어. 라임 맛. 명수이면 먹어. 맛있지. 의외로 맛있어. 이게 홀수 중에 이 라임하고 자몽만 맛있어. 나머지 건 맛없어. 맛없다. 보자. 자, 봐라. 그러면 이게 여기다 힘을 준단 말이야. 내가 수직으로 힘을 준다. 힘, 포스를 줘. 그럼 여기가 수직이야. 그리고 이 힘은 외부에서 가한 외력이야. 이게 지뢰의 팔이야. 이게 이 길이가 8의 길이야. 그러면 이게 여기가 얘들아 뭐다? 회전축이야. 8의 길이는 회전축으로부터 외력까지 최단거리야. 8의 길이는. 그러면 외력으로 여기다가 여기에 토크를 주는 거. 그러면 돌림을 주는 거야. 그러면 힘을 주었을 때 이 문이 회전하는지 안 하는지 척도가 토크, 돌림입니다. 회전하면 토크가 있는 거야. 작용하는 거야. 돌림힘이 작용한 거야. 그래갖고 회전 효과가 일어난 거야. 근데 회전을 안 하지. 그러면 토크, 돌림힘이 작용 안 한 거야. 0인 거야. 그래갖고 회전 효과가 안 생긴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때 따라서 공식은 뭐냐? 야, 토크는 뭘로 표시한다고? 이렇게 표시해야 돼. 그리고 8의 길이 곱하기 외력인 거야. 힘인 거야. 이거야. 토크는 이거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얘가 미터고 얘가 뉴턴이니까 뉴턴 미터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8의 길이에 비례하고 외력에 비례한 거야. 그리고 토크가 다른 말로는 뭐라고? 돌림힘이라고. 그러니까 돌림힘은 힘이 아니야. 외력이 작용해갖고 회전 효과를 만드는 게 물리량이 토크인 거야. 토크, 돌림힘인 거야. 왜?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미터잖아. 그러면 힘이 아닌 거야. 회전 효과야. 힘이 작용해갖고 회전 효과가 일어난 게 돌림힘입니다. 이해됐어요? 봅시다. 그래가지고 돌림힘의 발생은 회전팔의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했을 때 돌림힘이 발생해가지고 물체가 회전한다. 이때 회전팔의 방향은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외력이 작용하는 지점에 향하는 방향이야. 이 방향이야.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야. 회전축에서 힘이 외력이 작용하는 손잡이까지 향하는 방향. 이 방향이야. 그리고 팔의 길이는 회전축에서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떨어진 거리. 이게 팔의 길이야. 이게 R이야. 그리고 돌림힘의 크기는 봐라. 자, 회전축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수직으로 힘 크기가 F인 힘이 발생했을 때 돌림힘의 크기 토크는
뭐 토크는 뭐냐 8의 길이 R과 F의 비례한다. 그래서 토크는 뭐다? 8의 길이 곱하기 외력이야. 힘의 크기야. 그래갖고 R 곱하기 F다. 이해됐지? 근데 만약에 이 힘이 있잖아. 수직이 아니야. 수직이 아니야. 그럼 봐라. 얘들아. 이렇게 되면 원래는 내가 여기 뭐라고 하냐? 그렇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회전축. 여기다가 힘을 수직으로 줬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회전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8의 길이다. 8의 길이 R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그러면 얘가 수직으로 힘이 작용했지. 그러면 돌림 힘이 생겨갖고 얘가 이 방향으로 회전하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든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단 말이야. 돌림 힘의 방향은 두 개밖에 없어. 뭐 무슨 방향 무슨 방향.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밖에 없어. 원을 그리면서 오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돌림 힘은 뭐가 돼야 돼? 돌림 힘은 뭐가 돼? 자, 토크는 8의 길이 곱하기 힘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힘이 수직으로 작용 안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힘이. 이렇게 작용했다. 이렇게 작용했다. 그러면 8의 길이는 변함이 없어. 얘들아, 8의 길이는 R은 변함이 있어 없어? 똑같은 거야. 변함이 없어. 그러나 힘이 변화가 있지. 우리는 이 힘이 작용한 곳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한 힘을 두 힘의 힘의 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가 X축 성분하고 뭘로? Y축으로 분해를 해. 분해를 해. 그러면 이 힘은 이제 무슨 값이야? 얘기를 세타라 그러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값이야? F 뭐냐? F 뭐냐? 여기서 F 코사인 세타지. 야,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야. 근데 여기는 여기가 억각이니까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여기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F 사인 세타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힘의 수직인 부분은 수직인 부분만 필요하다 그랬지. 야, 수평인 부분은 이렇게 문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겨. 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려. 회전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누구만 필요한 거야? 수직인 것들만 필요해. 회전하려면. 힘을 준 곳에 수직인 힘이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 토크는 뭐가 되는 거야? 토크는 뭐야? 야, R 곱하기 F 사인 세타가 된다. 이해되니? 옆에 나왔지? 옆에 나왔지? 그리고 이 성분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이야. 야, 문을 열 때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줘. 회전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빼버려야 돼. 우리는 무조건 뭐만 필요하다? 수직인 것. 수직인 것만 필요해. 그러니까 F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0이 되어버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 F 수직인 사인 세타만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만이 회전 효과가 일어나.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봐라. 그래서 옆에 설명이 됐다. 10페이지 옆에 돌림힘의 크기 토크는 회전팔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 아닐 때는 돌림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세타는 힘 F와 회전팔의 길이 R이 방향이 이루는 각도야. 근데 이 중에 수직인 것만 필요하지 수평인 건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F 코사인 세타는 필요가 없어.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 수직인 F 사인 세타만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토크는 얼마가 돼? 돌림힘은 R 곱하기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 나온 거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보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옆에 보자. 돌림힘과 일의 단위. 야 돌림힘의 단위는 뉴턴미터이고 일의 단위는 1줄은 뉴턴미터와 힘의 길이와 힘과 길이의 단위로의 곱수로 나타낸다. 그러나 돌림힘의 물체의 회전에 관한 물리량이므로 일과는 다른 물리량에서 돌림힘의 단위를 줄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물리량이야. 다른 물리량. 1도 뉴턴미터야. 단위. 돌림힘도 뉴턴미터야. 그러나 얘는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요 뉴턴미터를 갖다가 돌림힘의 단위인 뉴턴미터를 줄로 쓰면 안 돼. 응? 1에서만 써야 돼. 이해됐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돌림힘의 뉴턴미터하고 줄하고 같다. 그러면 틀린 문제. 이해됐어? 다음 봅시다. 이제 올라와. 11페이지. 돌림힘의 적용이 있어. 응? 돌림힘의 적용이 있어. 지금 뭐냐면, 야, 뭐가 되냐면,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뉴턴미터, 1에서 뉴턴미터하고 돌림힘에서 뉴턴미터하고 다르냐면, 1은 벡터량이고 스칼라량이야. 둘 다. 단위가 스칼라량이야. 1은 뭐라고? 크기만 나타내는 양이야. F 곱하기 S가. 힘 곱하기 S가. 근데 돌림힘에서는 벡터량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같지가 않아. 크기만 나타내는 양하고 방향까지 같이 나타내는 양이 단위가 같다 해서 같은 의미가 아니야. 틀려, 의미가. 그래서 뉴턴미터하고 돌림힘의 뉴턴미터를 갖다가 줄로 못 쓴다. 이해됐어? 이렇게 1W는 F 곱하기 S는 얘는 뉴턴미터인데 단위가 얘는 줄로 쓸 수 있어. 왜?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니까.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야. 물론 얘가 힘을 갖지만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겨야 돼. 다른 방향은 신경 안 써도 돼. 방향을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야. 얘는 뭐냐? 크기 곱하기 크기야. 근데 토크는 팔의 방향이 있어. 팔의 방향. 이 힘점하고 방향이 있어. 그리고 힘도 수직인 방향. 힘의 준 곳에 방향이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다른 거야. 방향이 들어가고 있잖아. 얘는 방향이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같이 있을 수 없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1페이지 봐봐. 돌림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 봐봐. 돌림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게 팔의 길이하고 토크하고 비례한다겠지. 그 다음 힘의 크기하고 비례한다겠지. 봐봐. 그러다 보니까 자 첫 번째 돌림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어. 누구하고 누구다? 팔의 길이하고 토크는 뭐니?
팔의 길이 곱하기 힘이야. 그러면 토크가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돼? 야, 팔의 길이가 길든지 힘이 크든지 하면 되잖아. 그럼 봐라. 제일 처음에 11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자,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팔의 관계. 팔의 길이가 길수록 돌림힘이 크다. 즉 뭐냐면 R이 R1일 때 R1에서 F가 수직으로 작용하지. 그러면 여기서 돌림힘의 크기는 R1 곱하기 F다. 근데 야, 이 렌치를 몽키를 연장을 했어. 팔의 길이를 연장했어. 갖고 R2일 때 F가 수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이때 돌림힘의 크기는 R2 곱하기 F다. 근데 힘은 똑같아, F. 근데 팔의 길이가 누가 더 커? R1보다 R2가 크지. 그러다 보니까 팔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토크는 커지지. 돌림힘은 커진다. 그러니까 야, 몽키도 긴 놈이 잘 조여줘. 잘 조여줘. 팔의 길이가. 그리고 봐라. 또 돌림힘의 크기하고 힘의 방향도 영향을 준다. 봐라 얘들아. 야, 이때 힘 F와 팔의 길이의 방향이 이루는 각 세타가 직각에 가까울수록 돌림힘이 크다. 왜? 자, 선생님이 뭐라 했어? 우리가 각도가 있을 때는, 세타가 있을 때는 돌림힘의 크기는 뭐라 했어? R 곱하기 F 사인 세타라 했지. 그러면 사인 세타가 0이지, 세타가 0이지, 0도지. 그럼 0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돌림힘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즉 봐봐. 몽키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 힘을 여기를 줘. 여기를 줘. 이쪽으로 줘. 그러면 세타가 몇 도니? 0도지. 그러면 야, 돌림힘이 작용해야 한다. 야, 사인 0은 0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토크가 발생해야 안 해. 0이야. 발생 안 해. 근데 세타가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아. 그러면 이때 돌림힘은 0은 아니야. 얼마가 돼? R 곱하기 F 사인 세타. 이해됐어? 그래갖고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돌림힘은 커져. 근데 만약에 세타가 90도야. 그러면 사인 90도는 1이지. 그러다 보니까 토크는 얼마가 됩니까? R 곱하기 F가 되는 거지. R 곱하기 F가 되지. 제일 크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힘의 방향도 영향을 준다. 그리고 힘의 크기도 영향을 준다. 야, 토크가 세지려면 힘이 커야 돼. 그러면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회전 효과는 잘 일어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힘은 벡터라인이기 때문에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연관이 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힘의 방향이 90도일 때, 수직일 때가 요 토크가 제일 잘 발생. 그리고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토크는 잘 생긴다.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세타가 0도일 때는 R에 대해서 F의 수직성분에 대한 힘이 없지. 그러면 돌림힘이 작용 안 해. 돌림힘이 0이니까 회전이 안 일어나. 근데 세타가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으면 R에 대한 F의 수직성분이 있으니까 돌림힘이 작용하는데, 대신 이때는 공식이 R 곱하기 F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세타가 90도야. 그러면 F 사인 90도는 1이야. 그래서 토크는 R 곱하기 F가 되는 거야. 그때 토크가 제일 크다. 이해됐지? 그리고 돌림힘의 방향은 두 개밖에 없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지. 시계 방향 플러스라고 하면 반시계 방향 뭐야? 마이너스야. 회전축에 대해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한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다. 응? 좀만 쉬어.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됐어? 시원아? 태윤이는? 태윤이 피곤하구나. 이제 좀만 참아. 줘. 쓰레기 다 줘. 내가 한꺼번에 이렇게 줘. 보면 이제 봤잖아. 돌림의 이용인데 잡아라. 여기 보면 돌림의 이용인데 지뢰와 축바퀴가 있어. 지뢰는 보자. 자 잠깐만. 그러면 보자. 자 보자. 지뢰와 축바퀴가 있는데 첫 번째 지뢰를 보면 지뢰의 정의는 뭐야?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때 쓰는 막대기야. 하고 우리가 이걸 레버라고 그랬지. 레버. 영어로는 레버라고 해. 레버가 지뢰란 뜻이야. 자, 첫 번째 지뢰의 질량을 무시했을 때 무시할 때 보자. 그러면 지뢰는 세 개의 점이 있다. 얘들아 뭐가 있어? 여기에 받침대가 있고 여기에 물체가 놓여있어. 물체의 무게는 W야.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힘을 줘. 그러면 여기를 뭐라 그러냐 얘들아. 얘가 받침점, 얘가 힘점, 얘가 힘이 작용하는 작용점이라고 해. 이 세 개의 점이 있다. 그러면
봐라. 이때 이쪽 팔의 길이를 A라고 해. 이쪽 팔의 길이를 B라고 해. 그러면 봐라. 얘가 정지에 있어. 정지에 있어. 그러면 합력이 0인 거야. 정지에 있으면 합력이 뭐다고? 0이야. 돌림힘도 0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받침점이 여기서는 회전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얘가 회전을 안 하고 있지.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요? 돌림힘의 효과가 회전 효과가 안 생긴 거야. 즉 평행인 거야. 돌림힘의 평행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돌림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야. 야, 얘는 무슨 방향이야 지금? 회전 방향, 돌림힘. 이쪽이지. 이쪽이지. 근데 얘는 이쪽이란 말이야. 돌림힘. 그러면 돌림힘이 T1, 얘는 토크 2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 돌림힘의 크기가 어떻다?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다는 말이야. 그러면 돌림힘이 따라서 토크 1하고 토크 2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돼. 토크 2하고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토크 1은 뭐가 되니? 토크 1은 뭐가 돼? 뭐가 돼? 여기서 팔의 길이가 얼마야? 얼마야? 이쪽은 스몰 a지. 그리고 힘이 얼마 작용해? 무게만큼, W만큼 작용하지. W는 mg야. 스몰 w는 무게야. 중력에 따른 질량이야. mg야. 그리고 여기서는 팔의 길이가 얼마야? b지. 그리고 작용한 힘이 뭐야? F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계 방향의 토크가 생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무슨 방향이냐? 이게 시계 방향이지. 이게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지. 그러니까 얘가 반시계고 얘가 시계 방향이야. 근데 이게 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질에는 완벽하게 뭘 이루? 균형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갖고 균형을 잘 잡고 유지할 수도 있단 말이야. 즉 봐봐. 회전을 안 하지. 그러면 합력이 뭐다? 0인 거야. 0인 거야. 즉 돌림힘이 이쪽 돌림힘하고 이쪽 돌림힘이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지를 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돌림힘의 평형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전축을 잡고 나면 어떤 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툭을 만들고 어떤 힘은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 그래갖고 이게 토크들이 평형을 유지하게 되면 이것의 크기하고 이것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토크가 같아야 되니까 이쪽 토크는 팔의 길이 곱하기 힘이야. A 곱하기 W야. 그리고 이쪽은 팔의 길이 곱하기 F, 힘이야. 그러면 B 곱하기 F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 만약에 A를 들지. 자, A를 들지. 그러면 A 대 B가 1대 10이야.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된다? 힘은 어떻게 된다? 힘은 W하고 F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0대 1이 되는 거죠. 즉
즉 봐라. F가 여기서 F가 뭐가 되냐? 뭐냐? W 곱하기 B분의 A야. B분의 A야. 야, B가 길어진 만큼 B가 길면 힘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적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어. 대신 뭐가 일어나? 이동거리가 있거든. 봐봐. 우리가 봐봐. 아르키메데스가 뭐라 그랬어? 아르키메데스 유명한 사람이지. 누군지 몰라? 유레카한 사람이 아르키메데스야.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야. 이렇게 기원전 사람이야. 근데 졸라 똑똑해서. 갖고 이 사람이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거 또 꼬려왔어. 태연아, 먹어. 씹으면서 깨라. 먹어. 씹으면서 깨. 씹으면서 깨. 먹어봐. 맛있어. 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왕이 왕관을 만들 재료를 갖다가 세공업자한테 줬어. 금을 줬단 말이야. 금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한테 왕관 만들어 왔더니 이 새끼가 왕관을 만들어 왔어. 근데 왕이 보기에는 좀 뭔가 의심쩍어. 자꾸 아르키메데스 불러갖고, 야, 이거 진짜로 내가 준 걸로 만들었는지 알아와.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속으로 그러지. 이씨, 거지 같은 건 맨날 어려운 것만 나 시켜. 근데 갖고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목욕탕에 갔는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목욕탕 갔는데 물이 넘쳤어. 그러다 보니까 유레카한 거야. 발견했다고. 근데 뭐냐면, 야, 물질은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야. 물이면 밀도 얼마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금이면. 근데 왕관하고 왕이 준 있잖아. 금의 질량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물에 넣었을 때, 야, 들어간 물체의 부피만큼 물이 넘치거든. 근데 왕관을 집어했을 때가 물이 더 많이 넘치는 거야. 금을 집어했을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질량이 같잖아. 근데 부피가 다르잖아. 그러면 이게 밀도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써버린 거야. 이렇게 금에다가 금 안에다가는 다른 금속을 써버린 거야. 그래갖고 금을 꼬버린 거지. 꽁친 거지. 그래갖고 죽었어. 그런데 아르키메데스가 또 뭔 말을 했냐면, 나한테 무한히 긴 막대하고 지뢰하고 받침점만 있으면 나는 지구도 들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팔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점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은 적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힘으로도 뭘 할 수 있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지뢰가 돌림힘을 이용해서.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지뢰에서는 팔의 길이하고, 여기서 봐라, 팔의 길이하고 힘은 무슨 관계예요? 같은 편에 있지. 팔의 길이하고 힘은 무슨 관계예요? 힘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야, 어떻게 된다? 야, 힘은, 야, 팔의 길이가 10배지. 이쪽이 10배지. 힘은 10분의 1만 줘. 10분의 1만.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돌림힘의 효과를 이용해갖고. 이해됐지? 즉, 봐라. 야, 지뢰는 봐라. 돌림힘을 이용하여 한 물체로서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올리는 도구로서 힘 F가 지뢰에 작용하면 돌림힘인 토크,
토크하고 물체의 무게가 질에 작용하는 돌림이 토크 W가 작용한다. 그러면 이게 정지해 있으면 크기가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지. 이걸 무슨 상태라 그래? 돌림임의 평형 상태라 그래. 봐봐.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돌림임의 평형이라고. 야, 선생님 뭐라 했어? 정지하면 합력이 아니지. 물론 돌림임은 힘은 아니지만 돌림임의 평형 상태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토크하고 이 토크하고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 A는 8의 길이 곱하기 힘이니까 A 곱하기 W야. 그리고 A는 B 곱하기 F야. 이때 8의 길이하고 힘하고는 무슨 관계야? 같은 편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야. 야, 힘 쪽에 8의 길이가 10배 길이지. 그러면 힘은 10분의 1로 준다. 우리가 적은 힘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힘은 유한하단 말이야. 무한한 힘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적은 힘으로 일할 수 있게 도구를 사용해갖고 편리하게 일을 한단 말이야.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고로 토크 F는 A 곱하기 F야. 토크 W는 B 곱하기 W야. 그러면 A 곱하기 F하고 B 곱하기 W하고 같아야 돼. 따라서 F는 뭐가 되는 거야? W 곱하기 B분의 A지. 야, 팔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지뢰가 도구란 말이야. 이해됐지? A가 B보다 크면 물체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다. 이걸 이용하는 게 뭐야? 지뢰 올리려고 한 게 병따개도 장도리. 장도리도 뭐냐면 이거 있지 얘들아. 망치. 이렇게 못 뽑는 기계가 있으면 이거는 장도리고 대가리만 있으면 망치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것만 있으면 뭐라 그래? 망치. 못 뽑는 기계가 있으면 뭐야? 장돌이다. 근데 갖고 여기다가 하면 못을 뽑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뽑히잖아. 이렇게 하면 뽑히잖아. 이것도 지뢰 원리야. 야, 여기 작용점, 받침점, 여기 힘점 있잖아. 힘점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돌리면 이게 뽑히잖아. 이게 세 점 다 있지. 힘점, 받침점, 작용점 있잖아. 그리고 가위도 기고, 스패너, 대저울, 사람의 뼈와 근육도 다 지뢰를 이용한 거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만약에 여기는 지뢰의 질량을 무시했지, 얘들아. 무시했지. 근데 지뢰의 질량을 고려할 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뭐냐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봐라. 자, 이쪽에 W가 적용해. 이쪽에 F가 적용하지. 그리고 이쪽에 팔의 길이가 A야. 이쪽에 팔의 길이가 B야. 근데 이 막대의 질량 고려해야 되겠지. 만약에 질량이 지뢰 질량 M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무게 중심에서 무게가 작용한단 말이야. 이 팔의 길이의 절반인 곳에서 무게가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C가 된단 말이야. 얘가 여기서 작용한단 말이야. 절반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 얼마가 작용해? mg가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 팔의 길이를 이걸 회전축으로 잡았어.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았어. 회전축으로 잡았어. 그러면 이쪽 길이를 C라고 했다. 그러면 야, 이걸 토크 원이라고 했잖아. 이쪽으로 생기지.
토크1이라고 했잖아. 이쪽으로 생기는 거 토크2야. 얘도 어느 쪽으로 생겨? 이거로 생겨. 토크3야. 그러면 회전 안 해. 돌림임의 평행이야. 어? 같은 방향을 더해주지. 반대 방향하고 크게 같단 말이야. 토크1이 토크2 플러스 토크3하고 돌림이 같은 거야. 회전 안 하면. 회전 안 하면 뭐라고? 돌림임의 평행이라고. 명승아, 알겠어? 봐봐, 명승아. 얘는 무슨 방향으로 회전해? 뭐예요? 얘 토크1은 시계 방향, 반시계냐? 네. 반시계로 하네. 근데 토크3하고 토크2는 뭐야? 시계방. 시계 방향이지. 같은 방향은 힘을 더해주지. 그리고 반대 방향하고 힘의 크기 같고 힘이 크게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크1하고 토크2 플러스 토크3가 돌림임의 평행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회전 안 하면. MG가 왜 중간에서? 아! 물체가 있잖아. 야, 여기에 이 질량이 m이야. 전체 질량이 m이야.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디 있냐?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면 중심의 가운데 있어.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는 어디 있니? 여기잖아. 무게중심에서 이제 질량이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이고 이 막대의 절반인 곳에서 이제 질량이 작용하는 거야. 무게가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같은 거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질량을 무시했지. 막대의 질량을, 질의 질량을 무시했잖아. 근데 얘는 질의 질량을 고려해라 그랬지. 그러면 이것도 힘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제 질의 질량.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회전이 생기지.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은 회전이 같지. 그럼 더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하고 같다. 그러면 회전을 안 하면 돌림임의 평행이 성립하는 거야. 이거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면 받침점이 여기니까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지. 얘도 이쪽으로 회전하지.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지. 그러면 이 돌림임의 평행이면 이 돌림임의 크기 합이 같아야 되지. 그러면 봐봐라. 계산하면 W 곱하기 AR, A 곱하기 W하고 C 곱하기 MG하고 그 다음 B 곱하기 F하고 같아요. 그러면 질량을 주거나 길이를 준단 말이야. 무게를 주면 계산할 수 있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영성아, 모르면 말해. 그래서 MG에서 G가 그 단위인 거예요? 아니, 무게는 중력에 따른 질량이야. 네. 그래갖고 M이 질량이고 네. G가 중력과 속도 9.8m 배웠지. 그러니까 MG에다가 일반적으로는 중력과 속도는 아무 말이 없으면 9.8을 곱해줘야 돼. 그리고 10으로 해라면 10으로 곱해줘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떨어지지. 그러면 중력 받아갖고 중력의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야? mg가 되는 거야. mg. 무게는 mg가 되는 거야. 중력에 따른 질량이니까 이것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중력 가속도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무게는 얘가 맞는 무게는 mg 중력에 따른 질량이야. mg를 곱해줘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보자. 이제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축바퀴를 보자. 축바퀴를 보면 축바퀴는 봐라. 축바퀴는 얘도 질의 원리야. 반지름이 서로 다른 막대가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즉, 야,
막대야. 막대가 둥근 막대야. 근데 하나는 반지름이 큰 거고 하나는 반지름이 적은 거야. 그리고 무게 중심은 똑같아. 어? 그러니까 이런 원이 뭐 두께가 다른 원이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운전대 있지. 운전대 있지. 자동차 운전대는 밖에 손잡이가 큰 바퀴야. 그리고 그 손잡이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잖아. 작은 바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드라이버도 물잖아.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밖에 있는 게 큰 바퀴. 본편이 뭐야? 작은 바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봐라. 이랬을 때, 자 봐라. 이쪽에는 뭐가 매달려 있어, 얘들아. 이렇게 보면 이쪽에는 줄에 뭐가 매달려 있어? 물체가 매달려 있어. 질량이 M인. 그리고 여기는 줄을 잡아당겨. 내가 힘을 준다. 힘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봐라. 이걸 뭘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하고 똑같은 거야. 질하고 똑같은 거야. 질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가 막대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회전축이야. 받침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쪽이 팔의 길이가 A고 이쪽 팔의 길이가 B가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힘이 작용해. 똑같은 거지. 그러면 이쪽의 반지름이 A잖아. 이쪽의 반지름이 B잖아. 질하고 똑같지? 똑같지? 받침점 있고 힘점 있고 작용점 있잖아. 똑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면 여기도 만약에 얘가 회전을 안 해. 회전을 안 해. 그러면 뭐가 되는가? 돌림의 평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 토크하고 이쪽 토크하고 이쪽 토크하고 어떻다? 돌림의 평행으로 같은 거야. 그러면 이쪽에 돌림임은 이쪽 팔의 길이 곱하기 A 곱하기 F야. 이쪽은 B 곱하기 W인데 여기서는 W라고 쓰잖아. W라고 쓰자. 무게를 쓰면 똑같잖아. 똑같잖아. 공식 똑같지. 이게 축바퀴야, 축바퀴. 근데 만약에 질량으로 나오지. 그러면 이걸 뭘로 바꾸면 돼? mg로 바꾸면 돼. 중력이 있다는 질량으로. 이해됐어? 만 2kg면 여기다 2 곱하기 9.8 하면 돼. 이해됐어? 무게로 나오면 막바로 곱해야 돼. 질량으로 나오면 9.8을 곱해줘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이쪽도 누가 길어? 누가 길어? B가 길지. A가 길지. 힘을 준 곳에 길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얘도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러면 내가 봐봐. 얘가 당기는 것보다 큰 바퀴에 당긴 줄이 더 많지. 줄이 더 많지. 그러면 내가 힘을 준 쪽에 줄을 많이 당겨야 돼. 대신 A가 길어지면 힘은 어떻게 된다? 줄게 돼 있는 거야. 줄게 돼 있는 거야. 촉바퀴 원리가. 봐봐. 얘가 한 바퀴 돌 동안 얘도 한 바퀴를 돌아야 돼. 그러다 보면 봐라 얘들아. 얘가 내가 이제 이 A가 길잖아. A 뭐냐면 A가 B보다 길단 말이야. 반지름이 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줄을 잡아당길 길이는 A 쪽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줄을 잡아당긴 길이가 늘어나니까 힘은 어떻게 돼? 그만큼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까 적은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라. 여기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봐라. 여기 봐라. 뭐라고 하냐면 축바퀴는
지뢰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돌림힘을 얻는 도구인데 큰 바퀴의 돌림힘 F1 토크 F하고 작은 바퀴의 돌림힘 토크 W가 크기가 서로 같다. 안 움직이면 안 움직이면 돌림힘의 평행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A 곱하기 F는 B 곱하기 W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 얘들아? F는 뭐가 되냐? W 곱하기 A분의 B가 돼. A가 길면 길수록 힘은 어떻게 돼? 줄어들어. 무조건 뭐가 크니? A가 큰 반지름이 더 크지. 그러다 보니까 A가 크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적은 힘으로 일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돌림힘의 원리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뭐 있어? 자동차 운전대. 운전대도 원래는 힘이 엄청 들어가야 돼. 근데 촉바퀴의 원리를 이용해갖고 힘이 적게 들어가 돌리는데. 그리고 드라이버도 있잖아. 적은 힘으로 이 나사를 바꿀 수 있잖아. 원래는 손으로 박으면 못 박아. 근데 이 돌림이 촉바퀴의 원리를 이용하면 적은 힘으로 이걸 박을 수가 있어. 그리고 자전거의 기어, 문손잡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돌림을 이용하는 기구, 지뢰의 원리는 병따개, 장돌이 있고, 촉바퀴 원리는 자동차 운전대, 드라이버가 있다. 응? 이해됐지? 그리고 넘겨봐. 얘들아. 그리고 보면 여기는 12페이지는 숙제고, 자, 그 다음 이제 물체의 평형을 보자. 물체의 평형은 뭐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온다. 물체의 평형이 있어. 자, 봐라.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물체의 평형이 있는데 물체의 평형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힘의 평형하고 돌림힘의 평형이 있어. 힘의 평형은 뭐냐? 힘의 크기가 같고, 봐봐. 우리가 뭐냐면 이걸 갖다가 보면 첫 번째 힘의 평형은 이렇게 쓰면 돼. 야, 너희들 시그마 배웠어? 시그마 안 배웠어? 그냥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그마가 합이야. 이렇게 쓰는데 합력이 0이면 알짜힘이 0이면 힘의 평형이라고. 봐. 이런 거 있지. 아까 전에 말한 거 있잖아.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지. 이게 힘의 평형이야. 힘의 평형이야. 합력이 0이잖아. 힘의 평형은 봐봐. 작용점이 한 물체에 다 있어. 그리고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 작용점이 한 물체에 다 있지. 그리고 합력이 0이야.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5N 플러스 5N이면 얘는 마이너스 5N. 합력이 뭐야? 알짜힘이 0인 거. 이게 힘의 평형이야. 물체에 가해진 힘을 다 더했을 때 합력이 있는 거. 이게 힘의 평형이다. 이 힘하고 평형을 이룬다. 이해됐어? 그리고 야, 돌림힘의 평형은 뭐냐? 돌림힘의 합이 0이야.
이거야. 이게 돌림임의 평행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돌림임이 예를 들어서 이 임하고 이쪽 시계 방향의 임하고 아니 반시계 방향의 임하고 돌림임하고 이거하고 크기 같고 방향 반대인 거야. 방향 반대. 이게 돌림임의 합이 0이지. 그러면 이게 돌림임의 평행이라 해. 0이면 돌림임의 평행이야. 정지하고 있으면 이 두 개가 다 성립해.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나 뭐 등속 운동하고 있지. 아니 정지하고 있으면 이게 다 성립해. 정지하면 이게 다 성립해. 그러다 보니까 봐라. 여기 나왔지. 책에 봐봐. 힘의 평형은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작용하면 두 힘은 힘의 평형을 이룬다. 즉 물체에 작용한 알자인 합력이 0이면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힘의 평형이라고 해. 그러니까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했는데 이걸 다 더했더니 합력이 0이야.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 한다고?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돌림임이 발생했어. 돌림임이 발생했는데 돌림임의 평형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임의 합이 0인 거야. 그래가지고 회전축을 중심으로 두 힘에 의한 돌림임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돌림임의 합은 0이 되면서 돌림임의 평행이 성립한다. 근데 보자. 해볼게 선생님이. 문제를 해볼게. 야, 무게가 300N인 A와 600N인 B가 시소에 있어. 응? 시소에 있어. 시소에 있는데 얘는 몇 뉴턴이야? 300N인데 얘는 몇 뉴턴이야? 600N이야. 근데 얘들이 돌아가지 않고 정지해 있대. 그러면 여기에서 토크 원이 생기지. 돌림이 생기지. 여기도 돌림이 생기지. 근데 돌림의 크기가 어떻다? 같이. 크기가 같고 방향 반대지. 그러면 돌림의 합이 얼마야? 0이지. 돌림의 평행인 거야. 그러면 이쪽 길이를 A라고 그러고 이쪽 길이를 B라고 해. 그러면 돌림의 평행이 성립해야 되니까 토크 1하고 토크 2하고 같아야 돼. 그러면 A 곱하기 300하고 B 곱하기 600하고 같아야 돼. 그러면 따라서 A 대 B가 몇 대 몇입니까? 6대 1이죠. 그러면서 돌림의 표현해가지고 팔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무게도 구할 수 있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돌림의 평형은 뭐라고? 정지 상태에서 돌림의 합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그걸 이용한 거야. 봐봐. 자, A까지가 거리가 2m라 했지. 아니구나. 이렇게 했어. A가 2m. 그러면 A는 B까지 거리는 얼마냐 물어봤지. B까지 거리는 얼마냐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얘가 여기서는 토크1이 토크1하고 토크2하고 같아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토크1이 얼마야? 2m 곱하기 300이지. 그러면 얘는 B 곱하기 600이잖아. 따라서 B까지 거리는 얼마야? 1m. 이렇게 이용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이때 자 힘의 평형하고 돌림의 평형이 봐봐. 거기 옆에 궁금해 봐봐. 알짜힘은 0이지만 돌림힘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야, 크기가 같은 두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안 있어. 즉 봐라. 이거야. 이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그려볼게.
얘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지. 그리고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어. 그러면 얘는 뭐야? 야, 어떻게 되냐? 얘는 뭐또 성립해? 얘들아. 힘의 평행이고 얘는 뭐야?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힘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않으면 돌림힘도 평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평행 상태를 유지할 수. 얘는 힘의 평행도 되고 뭐도 돼? 돌림힘의 평행도 돼. 평행도 성립해. 그러니까 정지에 있으면 돌아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정지 상태로 계속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이 경우는 봐라.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뭐는 성립해? 뭐는 성립해? 힘의 평형은 성립해. 근데 뭐는 성립 안 해? 돌림힘의 평형은 성립 안 해. 그러니까 회전해. 돌아가. 언제까지? 이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올 때까지 돌아가 버리는 거야. 돌아가 버리는 거야. 봐봐. 이렇게. 이거 봐봐. 이쪽에 나타나잖아. 야, 얘는 뭘 성립해? 오른쪽 그림은 힘의 평형은 성립해. 근데 뭐가 성립 안 해? 돌림힘의 평이 성립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회전을 해. 언제까지? 이 작용점들이 같은 작용선상에 올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될 때까지 회전을 해버린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얘는 봐봐. 힘이 같은 작용점이 힘의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있지. 그러니까 뭣도 성립해? 힘의 평형도 성립하고 돌림힘의 평형도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정지 안 놓으면 계속 정지해. 근데 이거는 뭐는 성립해? 힘의 평형은 성립해.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니까. 합력이 0이야. 근데 돌림힘의 평형은 아니야. 왜?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안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회전을 해. 그래갖고 둘이가 작용점이 같아질 때까지 회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돌림힘의 평형도 성립하니까 멈춰. 회전 안 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봐라. 두 번째 봐봐. 작용선이 다른 경우는 크기가 같은 두 힘이 같은 작용선에 상황에 있지 않으면 두 힘의 알짜힘은 0이지만 작용선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물체는 회전 운동을 한다. 즉 무게중심의 위치는 그대로이지만 돌림힘이 생겨서 물체가 회전을 한다. 언제까지? 명승아? 그렇지. 작용점이 같은 작용선상에 올 때까지 회전을 한다. 이해됐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역학적 평형이 있어. 역학적 평형은 뭐냐? 두 개를 만족하는 거야. 뭐? 힘의 평형도 만족하고 돌림힘의 평형도 만족하는 게 역학적 평형이야. 그래가지고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봐봐. 역학적 평형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과 뭐가 성립해야 된다? 돌림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돼. 둘 다. 둘 다 성립해야 돼. 힘의 평형은 뭐야?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합력, 알짜힘이 0인 상태야. 그리고 돌림힘의 평형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이 0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보면 쉬워. 봐라.
예를 들어보면 쉬워. 뭐냐면 어떤 놈이 야, 장대에다가 양동이를 외워놨어. 여기다가 양동이를 물통을 외워놨고 내가 이걸 들고 가. 들고 가는데 들고 가면서 이렇게 여기를 손잡이를 잡았대. 근데 그러면 여기가 2m고 여기가 1m래. 그리고 여기다가 힘을 잡아당기는 게 힘을 20N을 줬대. 이때 어깨가 막대를 미는 힘을 구하래. 이걸 구하래. 어깨가 막대를 미는 힘을 구하래. 근데 단 막대의 질량은 무시한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얘가 딱 이렇게 상태로 정지하고 있어. 그러면 역학적 평형이지. 그러면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을 다 고려해야 돼. 첫 번째 뭘 고려하자? 힘의 평형을 고려하자. 그러면 자, 힘의 평형은 합력이 없냐? 그러면 힘을 다 표시해봐. 막대의 질량을 무시한다 했으니까. 자, 이걸 F1이라고 하자. 다 표시했네. 물동이가 무게에 의해서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겠지. 그리고 얘가 어깨로 밀겠지. 받치겠지. 그리고 이게 손잡이로 힘을 주겠지. 그러면 힘을 다 쓴 거야. 근데 야, 힘에 합력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겠어? 같은 방향은 더해준다 했지. 그러면 F1하고 F는 어떻다? 같은 방향이지. 아래로 작용하지. 그러니까 더해줘야 돼. 그러면 F1하고 F2는 F는 같은 방향이고 F2는 다른 방향이지. 그러면 이것들이 합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돼. 근데 얘가 얼마를 줬잖아. 얼마로 줬어? 20N로 줬잖아. 그럼 공식 하나 나왔어. 근데 우리 지금 뭘 구하는 거야? F2를 구하는 거야. 이해됐냐? 얘들아? 명승이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됐어요. 그 다음 돌림힘의 평형을 구하자. 그러면 얘도 돌림힘의 합이 0이 돼야 돼. 그럼 봐라. 돌림힘 표시해보자. 자, 이때는 뭘 해버리냐 얘들아. 회전축을 주냐. 회전축을 정하는데 회전축을 갖다가 제일 헷갈리는 걸로 구해버려요. 제일 헷갈리는 거. 누구를 정해? 회전축을 여기로 정해버려요. 여기로 정해버려요. 그러면 F2는 돌림힘에서 없어져 버려요.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돌림힘이 작용 안 해. 이게 제일 난해한 걸 갖다가 난해한 힘에다가 구하기 힘든 힘에다가 그걸 갖다가 회전축으로 잡아버려. 그러면 얘는 없어져 버려. 팔의 길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야, 돌림힘은 이렇게 토크 1 하나 작용하고 이렇게 토크 2가 작용해. 그러면 따라서 돌림힘은 야 2 곱하기 F1 플러스 너는 야 1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야? 20N. 그러면 따라서 F1은 뭐가 되는 거야? 10이 되잖아. 구했지. F1 구했지. 그럼 여기다 집어요. 그러면 F2는 얼마야? 따라서 30N. 이렇게
역학적 평행이라고 구하는 거야. 역학적 평행은 뭐다? 힘의 평행 플러스 돌림힘의 평행까지야. 그러면 힘의 평행은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돼. 합력이. 그리고 돌림힘의 평행은 뭐다? 돌림힘의 합이 0이 돼야 돼. 이렇게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돼. 이해됐어? 간단하지? 그래서 뭐냐면 뭔 문제가 있냐면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하자. 그리고 좀 더 깊게 할게. 돌림힘이 이 역학적 평행이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완벽하게 하고 그때 문제 풀어봐. 이제 알았지? 지금은 이것까지 다 풀 거야 다음 시간에. 응? 그러니까 모르겠어? 내용 괜찮아? 영승이는? 태윤이? 약간 뭘 모르겠어. 역학적 평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역학적은 야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화 없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학적 평행이라고 해요. 뭐라고? 물체가 운동 상태 변화 없이 뭐에 있는 상태? 정지해 있는 상태가 역학적 평행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합력은 뭐 해야 돼? 0. 힘의 평행이 성립해야 돼. 회전해야 안 하지. 그러면 뭣도 성립해야 돼? 돌림힘의 평행도 성립해야 돼. 야, 팔이 있는데 이게 회전을 안 해.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돌림힘이 어떻다? 평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돌림힘의 합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야. 그러면 정지 상태잖아. 그러면 힘의 평행도 성립하고 뭣도 성립해야 돼. 그게 두 개가 다 성립하는 게 역학적 평행인 거야. 그러면 이제 힘의 평행으로 하나의 공식이 나오지. 봐봐. 여기서 힘이 이렇게 작용하지. 이쪽은. 얘는 어깨로 밀지 위로. 그리고 여기는 팔로 잡아당기지. 같은 방향은 더해줘. 그러면 F1 플러스 F 20N은 누구하고 하는 거야? F2하고 하는 거야. 그리고 돌림힘의 평행을 이용하면 이쪽 방향하고 토크하고 이쪽 방향의 토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돼. 근데 선생님 F2도 있잖아요. 제일 구하기 어려운 걸 갖다가 회전축으로 잡아줘. 그러면 얘는 팔의 길이가 0이 되니까 돌림힘이 안 생겨. 그러면 여기로 잡아버리면 회전축을 잡아버리면 토크는 이거하고 이것만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2 곱하기 F1은 1 곱하기 20하고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F1이 뭐가 되는 거야? 10N이 되지. 그러면 여기 10N을 집어넣으면 F2가 30N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역학적 평행이라는 데라고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역학적 평행이라고 해. 역학적 평행에서는 뭐가 성립한다? 힘의 평행, 합력이 0인 거고 돌림힘의 평행, 돌림힘의 합이 0인 거. 그럼 공식이 두 개가 나와. 그럼 문제를 풀 수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돌림힘의 평행 구할 때 막 세 개 막 나오고 4개 나와. 그래도 제일 구하기 어려운 걸 갖다가 힘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회전축을 잡아버려. 그러면 하나가 해결돼. 이게 왜? 팔의 길이가 0이 돼버리니까. 그건 돌림힘이 성립 안 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줄게. 좀 돌림힘이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자세히 해야 돼. 알았지? 됐어? 오늘 여기까지? 12쪽만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물리는 12쪽만 풀어오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현재 12쪽만 풀어봐 우선 물리는. 응?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돌림힘 다 끝내버리고 물체의 안정성까지 다 끝내버릴 테니까 그때는 많겠지. 알았지? 네. 시원이 이해됐어? 네. 오늘 배운 거? 태윤아, 역학적 평행이 뭐라고? 엄마 왔냐? 문자 왔냐?
맞지? 글쎄.